계속된 집중호우로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 증가로 우리 지역 안전운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포트홀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대처법까지 관련된 모든 것들 전해드립니다. 달라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대전에만 무려 300개 넘는 포트홀이 생겼다고 하던데 네. 저희 방송 통해서도 뭐 여기 있다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먼저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포트홀이라는 게 있고 싱크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차이인가요? 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싱크홀은요, 예. 갑자기 원통이나 원뿔형으로 땅이 꺼지면서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아하. 이제 블랙홀을 연상시킬 정도로 위험하고 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적 현상으로는요, 지층이 어긋나거나 또는 균열 등에 의해서 수압을 유지하던 지하수가 갑자기 빠져나간다. 이때 생긴 빈 공간 때문이나 또는 집안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주저앉는 대형 땅꺼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싱크홀 발생 주 요인은요, 대부분이 공사 등과 연결된 인유에 의한 사고라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주저앉는 현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도심에서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은요, 대부분 지하수 개발이나 노후된 상하수 간의 그 누수,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 등으로 추정되는 인재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테말라 시티 도심 한가운데서 20여 채의 가옥이요, 100m 깊이 싱크홀 웅덩이 속으로 사라진 이런 사고를 잊지 않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포트홀은요, 이런 싱크홀과는 달리 아스팔트 도로 표면층 일부가 부서지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런 현상을 뜻합니다. 네. 비교적 작은 구경의 국부적 표층 파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교량이나 고가도로 이런 데서 이제 발생된 포트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바닥까지 뚫려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싱크홀은 좀 규모가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포트홀이 규모가 좀 작다고 하지만 네. 이것도 역시 위험한 거 아닌가요? 상당히 위험하죠. 네. 노면보다 높은 이런 과속 방지턱과는 달리요, 바퀴를 빠뜨리는 충격으로 이게 이제 충격이 조향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특성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스팔트가 제 기능과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데는요, 혼합물 품질이나 또 배수 구조의 불량들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겨울철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이런 연막칼슘이나 소금 등의 미세한 이 틈새로 흡수되면서요, 부식과 또 박리 형상을 유발하게 될 뿐 아니라 스며든 물기들은요, 또 겨울에 얼고 또 봄에 녹이는 이런 사계절 변화 속에서 네. 차량 무게에 따른 마찰에 의해서 아주 조금씩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죠. 결국 그렇죠.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데도 이 포장은 보완이 아닌 이 표면만 메꾸는 식의 응급 보수 방법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보면요, 봄철부터 포트홀 현상이 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린 후에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결국 더 쉬운 도로는 쉽게 분리되고 다시 난 상처에 또 더 쉬우니까 상처가 채 아물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에 얼어버리고 또 네. 노면이 단단해졌다가 봄볕에 해리가 되는 이런 반복적인 피로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동결 이완 작용은요, 취약한 부분부터 실금이 생기고 또 세찬 빗줄기와 배수울량 또는 노면을 덮은 물은요, 껍질을 벗겨내도 조금씩 뜯어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세찬 빗줄기가 약해진 노면을 때려서 패내게 되면 균열이 커지고 또 노면을 덮은 물이 아스팔트 밑으로 스며들게 되면 예. 집안층인 자갈과 모래흙 등이 씻겨내는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7월과 8월 포트홀이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물에 잠겼던 도로라면요, 상대적으로 많은 물을 흡수한 만큼 들뜨거나 갈라지는 형상의 포트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소지도 염려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구멍이 살짝 패이는 게 아니라 들뜨는 경우도 있군요. 네. 이번에 뭐 전국 곳곳에서 포트홀 위험성에 대한 경고 그런 뉴스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위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는 또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은권 의원께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예. 2017년부터 19년 5월 사이 전국 지방도에서 총 53만 6,766곳의 포토홀이 발생돼서 한 분이 숨지고 654명에게는 부상을 입혔는데요. 네. 이런 인재는 총 31억 6,790여만 원의 피해 보상과 또 727억 16만 8,660원의 도로 보수 비용, 그리고 차량 파손 책임을 묻는 4,873건의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도 발생 포토홀에서요, 72,838개가 전북도에 집중이 됐는데 이 수치는요, 13,906개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올해 300개를 말씀하셨는데 예. 충청남도 전체 대비 5배가 높고요. 예. 또 1,674개인 전남도에 무려 44배가 돼 거의 누더기 도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 특히 그렇군요. 고속도로 포토홀은 더 위험합니다. 지난 15년 이후 그 4년간 45,451건의 포토홀이 발생했다는 게 한국도로공사 발표다 보니 곧 자신은 자신이 보유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중 속의 과속은 절대 금물이라는 생각을 선뜻 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누더기 도로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이번에 포토홀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막 이렇게 보수 공사를 급하게 하셔서 색깔이 다른 도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 포토홀에 빗물이 고이면 더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규정 속도로 지나시다가 정말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여기 포토홀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주변 차량에 좀 알리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뭐 블랙홀이나 포토홀이나 예. 사실 이런 도로의 복병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구멍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고의 피해도 커지는 아, 이런 그렇죠. 도로의 복병 포토홀은요. 예. 말씀처럼 악명처럼 또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행 운전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행. 네. 예, 예. 그래서 빗길 운행 감속과 차간 거리 2배 유지는 우천시의 안전 주행 방법인 만큼요. 이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네. 만일 위험을 직감하더라도요. 주변을 둘러볼 겨를 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면 그렇죠. 옆이나 뒤에 오던 차량 또는 교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특히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포토홀에 당면을 하면 겨울철 블랙 아이스처럼 대초불능으로 이어지는 만큼 거의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네. 할 수 없죠. 네네. 만일 포토홀을 통과해야 할 이런 상황이라면요. 이런 판단이라면 2차적 사고 요인이 될 수 있는 급회전과 급정지보다는요. 비상등을 우선 켜고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는 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은 포토홀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또 좌우의 그 상황을 확인하면서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속 운전을 하고 또 포토홀 발견 즉시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에 위험 상황을 보내주는 이런 방법을 서로가 네. 사고 방지를 해주는 관심사가 돼야 될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행, 감속운전 그리고 비상등 켜고 지나가시면 이게 또 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갑자기 나타난 포토홀에 차량 피해가 발생하거나 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근데요, 우리가 옛날에 고속도로 처음 생겼을 때는요. 예.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는 무조건 다 책임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법정 대응을 하고 참 이게 피해자들이 그런 어떤 보상을 받기 참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하지만 그 타이어나 휠 손상만이 아닌 문제가 되면 조향 장치에 이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서 견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포토홀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은요.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를 활용해도 되고요. 또 도로관리 주체, 즉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의 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충분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포토홀의 위치와 크기, 또 주행 속도와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사항을 비롯한 그 당시의 날씨와 시간 등을
보상과 배상 여부 한도로 규정해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네네. 따라서 포털의 통과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메모리를 항시 챙기고 손상 당시 촬영한 사진과 그리고 정비업체 수리 견적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던데요. 항상 네. 감속 또 차간 거리 유지하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라 인터뷰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